네, 6월 3일 김은지의 뉴스인 두 번째 코너 박지원의 내가 해봐서 아는 데입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이제는 의원님이신데요. 박지원 의원님과 함께 정치 현안 쏙쏙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구독자가 32만인데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면은 33만이 이 네. 방송 중에 됩니다. 이야, 진짜예요. 32만 9천 명이기 때문에 지금 누르시는 순간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33만이 돼야 제 출연료가 더블로 올라갑니다. 네, 저희 33만까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갑시다. 네, 예. 예, 의원님 등원하시고는 처음 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시 감사합니다. 한번. 예, 예. 지난주 이제 등원하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난이 또 굉장히 화제가 됐더라고요. 저한테도 왔더라고요. 예, 모두에게 보냈으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의원님? 뭐 대통령한테 온 거니까 그냥 받았고 최소한 금도를 지켜야죠. 그렇지만은 축하나는 보내도 거부권은 보내지 마라. 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따끔하게 한 말씀 하셨네요. 네. 그리고 오늘이 제 생일인데 축하드립니다. 지금 생일 축하하시면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윤석열 대통령께서 생일 또 난도 보냈더라고요. 아, 이게 보통 국회의원의 생일일 때는 대통령이 난을 보내나요? 모르겠어요. 그전에는 예. 제가 할 때 보면은 저한테는 안 보내더라고요. 아, 과거에 의원 때. 현직 의원이실 때. 박근혜 대통령은. 아, 박 대통령은 보내지 네. 않았었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보내주는 거 보면은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거부권은 보내지 그렇지만은 마라. 다 그런 거 보내더라도 거부권은 보내지 마십시오. 네. 그래야 10%대로 안 떨어집니다. 아, 거부권을 또 보내면 10%로 갈 것이다. 그러 가야죠. 당연히 가야죠. 네. 안 그래도 박지원 의원님께서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그 지난주에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갤럽 역대 최저치 21% 지지율에 대해서 일가를 하셨던데요. 10%대 지지율로 이제 가고 있는 것 같다라는 매진하고 있다. 예. 그런데 지금 사실 21% 부정평가가 70%. 근데 역대급이죠. 역대급이죠. 예. 역대 대통령 어떤 대통령도 집권 2년 만에 이렇게 바닥을 친 대통령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도 보면은 다시 10%로 내려간다.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하면 10%대 간다. 오직 급했으면은 포항에 또 네. 유전 뭐 가능성? 예. 그걸 왜 가능성이죠. 대통령이 발표합니까? 그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나는 예. 딱 그 발표를 의원님. 보고 예. 요즘 젊은 세대들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은 박정희 대통령 얼굴이 탁 오버랩되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포항에서 석유가 발견됐다. 해가지고 1970년대 중반에. 그렇죠. 예. 왈칵 뒤집혔어요. 야,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게 나중에 안 돼가지고 사실이 아니었나요? 사실이 아니었지. 그쵸. 지금까지 그때 우리가 사실 산유국이 아니니까. 석유가 나왔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자예요. 잘 살죠. 그래서 나는 더 잘 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비록 그 석유 그러한 것을 발표할 때는 물리적 검사보다도 시추를 하면서 얘기하는 것이 관례래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유전 그리고 가스가 그렇게 매장된 것이 사실로 나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네. 춤이라도 덩실덩실 춤추는데 이건 또 한번 속아봐놔서 그냥 저 박정희 시즌 2가 되는 거 아니야? 50년 전 모습이 그려진다. 그래서 예. 나는 이거 대통령이 왜 발표하는지 난 그 이해가 안 돼요. 의원님께서 좀 해석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다 댓글창에 대통령이 왜 그걸 발표하느냐라는 질문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때도 제가 페이스북에 했더니 많이 기사가 났던데요. 국민의힘 의원들 연찬에 대통령이 쫓아갔잖아요. 가서 뭉치자. 내가 뼈가 빠지도록 일하겠다. 지난 일은 다 잊자. 뭐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지난 날은 잊자. 그러고 해서 대통령이 좀 초조하신 것 같다. 무엇인가
외롭고 쫓기는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21%로 내려가고 부정평가가 70%가 되니까 아니다. 그래서 급해서 사실 대통령실에서도 그 내용을 잘 몰랐대요. 아, 잘 몰랐답니까? 예, 이 석유 그런데, 발표, 예.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좀 급하게 나온 것이다라는 저는 것이죠. 좀 이번에도 좀 급했지 않는가. 예. 똥볼 안 찼으면 좋겠어요. 박지원 의원님의 취재에 따르면 급하게 나온 것이고 지금처럼이면 소위 말하는 그런 볼이 될 수 있다. 똥볼이 될 수 있다. 예,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래도 대통령이 발표했으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셨을 테니까 꼭 석유야, 가스야 좀 나와라, 나와. 그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 나오면 골로 가는 거죠. 아, 대통령 굉장히 그렇죠. 한 자리 숫자로 떨어질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그 대통령은 10%대도 아니고 한 자리 숫자요. 나는 그렇게 가고 그 대통령은 그래도 대한민국 대통령이면 좀 당당하고 좀 채통이 있어야지. 그게 뭐예요 도대체. 그래서 나는 야 진짜 석유야 가스야 우리 국민을 위해서 나와라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능성이 정말 있어서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국민들이 불과 50여 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한테 그 일로 속아봤잖아요. 같은 포항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빨리 거기를 하지 않으면 일본하고 좀 칠광구 문제가 생긴다 하니까는 또 국민도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나오면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외교를 전부 다 양보해서 퍼져버리잖아요. 또 그것도 퍼줄까 이런 염려가 되니까 그래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제발 나와라. 예, 오늘 저희 뭐 거의 썸네일 각이다 이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석유야 제발 나와라. 근데 대통령 여론조사 원래는 본인이 일일비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과거에도 많이 말을 한 바가 있는데요. 그건 아니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 그야 속이 타죠, 뭐. 그 사실 어떤 대통령이 그 어떤 정치인이 누가 자기 못한다고 하는 게 수치로 그렇게 나오면은 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홍준표 시장 왜 요즘 저러는지 모르겠어. 홍준표 시장도 좀 급한 것 같아. 왜냐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래도 지지도가 제일 높고 나올 것 같아요. 출마할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는 아니 대개 정치인들이 여론조사의 결과에 함몰되면 안 돼요. 그것은 트렌드, 흐름을 보는 거예요. 흐름 정도 읽어야 된다. 네. 그렇게 보는데 이거 여론조사가 조작된다, 믿을 수 없다. 응답률이 적다. 우리 또 응답률이 적은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보세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 과잉 충성이라고 할 수도 없고 홍준표 시장의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해서 생각해 주는 척하면서 엿먹이는 것 아닌가 나는 그렇게 봐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도 만약에 그런 걸 눈치채지 않을까요?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안 좋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거 해석할 머리가 안 될 거예요. 네. 홍준표 시장이 페이스북에 뭐라고 썼냐면요. 이제 여론조사가 지금 여러 가지 논쟁이 그러니까 지금 낮게 나오는 것이 있다 보니까 이제 본인의 과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여론조사는 설계하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써서 이런 이야기를 이제 박지원 의원님께서 하신 것으로 제가 좀 더 첨언을 했습니다. 와중에 신인규 변호사 저희 일부에 출연하셨는데요. 슈퍼챗을 쏘고 가셨습니다. 시사인 파이팅 100만 구독자 가즈하 모두 부자 되세요라고 했는데요. 아까 일부에서 대통령의 이제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도 로또 당첨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을 하고 가셨거든요. 그 사이에 벌써 당첨이 되신 건지 슈퍼챗까지 쏘고 가셨습니다.
네,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그러면 지지율 반등을 위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거부권을 지금처럼 쓰면 안 된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지지율 반등을 위해서 저는 대통령께서 다음 선거에 안 나가실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에 연연하지 말고 민심을 파악해서 국민과 함께 가는 대통령이 되어야 국민들이 존경하고 따른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지금 현재 가장 당면한 게 최상병 특검, 김건희 특검을 수용해서 전국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고물가 서민들 이러한 민생 문제를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대북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보세요. 종이 보내고 오물 받았어. 대북비라 그리고 이제 오물풍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테러 주고 예. 말로 받았다. 예. 보통 전단지라고 하긴 합니다. 예. 아니 그러고 보세요. 지금 GPS 교란, 통신 교란 서해안에서 해가지고 우리 어선 뭐 여러 가지 피해가 뭐 있잖아요. 와 북한에서 오물 보냈기 망정이지 미사일이나 쏘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 18발을 쏘는 것을 다 공개를 하는데 아니 대통령이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우리 국방장관 뭐 난리를 치는데 지금 한 게 뭐예요? 겨우 NSC 상임위 열어가지고 전방위 확성기 다시 하겠다. 네. 그랬더니 오늘 아침 일부 신문에서는 확성기 한다고 하니까는 오물 보내는 것을 중단했다. 그만했다. 그건 예. 아니에요. 예. 북한에서 이미 얘기했던 대로 대북 전단을 보내지 않으니까 우리도 안 보낸다. 안 보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누차 얘기를 했지만은 대북 전단도 대남 언론도 백해무익하다. 이런 짓 하지 마라. 양쪽 다. 그렇죠. 예. 그리고 평화가 정답이다 하는데 어떻게 됐든 우리 대북 전단은 제가 보면은 되게 멀리 못 가고 휴전선 근방에 다 떨어지더라고요. 우리 휴전선에도 다 떨어져요. 남쪽은 그런데 이야, 이건 충청도까지 가고 아니 인천공항에 9시간 비행기 굉장히 위험하죠. 위험했다고 예. 하면은 이게 얼마나 많은 경제적 손실이고 국민 불안을 만약 계량화한다 하면은 이건 엄청난 거죠. 네. 그래서 나는 총이 보내고 오물 받지 말고 테러 주고 말로 받지 말고 대화를 해서 풀어라. 네. 그런데 또 문재인 대통령 9.19 군사 합의를 잠정적으로 효력을 정지시켰더라고요. 예, 국무회의 테이블에 이제 올린다 예, 이런 이야기가 국민의 있던데요. 그래서 예. 그랬다는데 저는 사실상 이게 이제 파기 같이 느껴졌는데 남북 관계에서 북한하고 맺은 모든 협정은 지켜주는 게 좋아요. 설사 북한이 위반을 하더라도 왜 기본 우리 군사합의선을 안 지켰느냐 하고 규탄할 수도 있고 국제사회에 호소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놔두고 북한한테 하지 못하도록 계속 압박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걸 또 하면은 역시 외교 대북 정책은 빵점이다. 바꿔야 돼. 네. 그런데 오후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 메시지 낸 거 혹시 의원님 안 보셨어요? 봤어요. 예. 예. 박지원 의원님 북한에서 폭탄이 날아와도 대화자고 하실 겁니까? 라는 제목의 성명인데 지금 폭탄이 내려왔어요? 우리가 보내니까 폭탄이 안 내려오게 해야지. 폭탄 내려오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참 이상한 사람이네. 네, 조정훈 의원이 바로 또 이렇게 입장을 그러니까 냈더라고요. 그 양반은 시대전환 지금은 국민의힘. 예. 해가지고 자기 전환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 됐는데 됐으면 됐지. 내가 폭탄 내려왔어요? 폭탄 내려오면 싸워야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의 기조들이 빨리 바뀌고 특히나 민생과 평화를 챙겨야 된다. 이 말씀이신 그렇죠. 건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내는 메시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공개된 행보로서는 5월 30일에 국민의힘 당선자들과 그 당시에 만나가지고 했던 메시지가 또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 이렇게 대통령이 테이블을 돌면서 술을 따르고 어퍼컷을 날리면서 이제 지나간 건 다 잊어버리자.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위기의식이 없다라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일정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그날이 또 훈련병 순직한 사람 장례식 날 아니에요. 네, 연결식이었죠. 네. 연결식인데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하셔야지. 뭐 술 한잔 먹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은 대통령실에서 다 챙겨줄 건데 진짜 바뀔 생각이 없어 보인다라는 메시지로 이해하면 될까요? 글쎄요. 그러니까 네. 나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모든 것을 챙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실 즉 비서실이 존재하는데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정치 구단도 이해할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행보인데, 근데 그날 황우여 비대위원장도 우리가 소수 정당이라고 하는데 사실 108석이 굉장히 큰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엄청나게 큰 숫자죠. 네. 아니 김대중, 그러니까 예. 김대중 대통령이 야당 때 100석 개헌 저지선을 해달라. 이 얼마나 했어요? 그럼 엄청난 숫자예요. 그런데 그래서 108 본내라고 좀 해줬으면 잘해야지. 그게 뭐예요 도대체. 이 숫자 가지고는 이제 여소야대 정부를 운영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좀 해야지, 국민의힘은 대통령을 어떻게 보좌해야 된다고 보세요 그러면? 아니 대통령한테 민심을 그대로 전달해서 대통령께서도 다른 거 보지 말고 신문도 보고 시사인도 보고 네, 시사인 이 TV 뉴스도 지금 듣고 예, 구독자도 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하면은 곧 33만이 될 건데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민심을 몰라요. 그러니까 국민과 함께 가는 그런 대통령이 되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당에서도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는 반대해야 된다라는 기조를 내면서 오늘 성일종 사무총장이 민주당에서 대통령이 헌법과 법 위반 뭐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거든요. 뭐 성일종은 뭐 열심히 하는 사람인데 좀 내가 그분들 얘기까지 얘기하면 안 되죠. 지금 32만 9,303명이에요. 700분만 들어오면 돼. 700명. 사실 그냥 보시기만 하고 구독을 안 누르시는 분들이 꽤 돼서 방송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까먹고 있다가 누르시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제가 시사인에서도 출연료도 받지만은 광고비를 좀 많이 받습니다. 그 광고비를 받으려면은 좀 올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네. 윤석열 대통령 이제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는데, 근데 통화내역과 관련해서 스모킹건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나 개인폰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하셨더라고요. 정신이 나갔다라는 걸 페이스북에 쓰셨던데. 정신 나간 대통령이죠. 어떻게 대통령이 우즈벡에 가 있는 이종석 국방장관한테 설사 전화할 일이 있으면은 비화폰을 써야지. 개인폰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북한도 중국도 러시아도 아마 전 세계가 다 도청을 했을 거예요. 아, 네, 그러면은 오히려 최상병 아니 특검 우리가 관련된, 그 입증을 예. 하려면은 뭐 북한에다 그 기록 좀 주라 하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해외 스파이들을 아무튼 알고 있다. 그건 말도 안 돼요. 예. 이것은 안보 빵점 대통령이다. 그리고 자 보세요. 대통령실 해명. 전화는 했지만은 이 법은 아니다. 아니 우리가 전화를 했으면은 압수수색하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그렇기 때문에 전화는 했지만은 이 법은 아니다 하고 얘기를 한 것은 이종섭 장관이 위증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딱 확인해 줌으로써 꼬리를 잘라준 거예요.
이건 조폭도 그런 짓을 안 해. 부하가 한테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떠넘기면 건가요? 그거 되겠냐고요. 나는 비겁한 대통령이다. 그리고 위법은 아니다. 이것은 법률가들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법꾸라지 대통령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이건 아주 저는 비겁하고 법꾸라지 같은 그런 것을 보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대통령을 믿을 수 있냐 이거죠. 그런 것들이 예. 아니 했으면 밝혀야죠. 그렇기 때문에 100번 설명을 해봐야 국민들이 믿지 않으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특검으로 갑시다. 해서 밝히면 될 거 아니에요. 진짜 그대로 최상병 관계의 전화가 아니라 하면 아닌 대로 밝히고 특검을 해봐야 안다 이거죠. 네. 그런데 22대에서도 사실 특검법 통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제 8석이 필요하다 보니까 쉽지 않을 거라는 그렇죠. 전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축하난도 보내고 하시지만은 거부권은 보내지 말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8석이 마의 8석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느냐 이것은 있지만은 결국 저는 국민을 상대로 많은 설득을 해야 될 거예요. 지난 주말에 우리가 서울역 앞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3시 집회를 했는데 날이 엄청나게 뜨겁더라고요. 그런데 그 열기가 거의 서울역에서부터 저 남대문 거기까지 꽉 차가지고 함성을 지르는데 그러한 민심을 움직여서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도록 해야 거부권 행사를 못한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국민의힘이 민심을 잘 전달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또 행보 중에서 하나 눈에 띄는 게 김정숙 여사 특검, 김정숙 특검 하자 이런 것이거든요. 예. 웃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용산으로 이사간 이사 비용 547억이던가요? 훨씬 더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 엄청나게 뭐 300가 더 썼다고 나오잖아요. 자, 더 우리가 규명할 것은 129대 27 부산 엑스포 유치 29표. 재벌 회장들 다 데리고 다니면서 어떤 짓을 했는가 공개해야죠. 잠깐 보도로 나왔습니다. 술 먹은 것에 대해서. 아니 이것도 공개를 해야죠. 그리고 특검도 하든지 국정조사도 하든지 저는 이걸 주장해요. 네. 아니 그리고 나는 치사하게 김정숙 여사 기내식이 6천 몇백만 원이라고 이렇게 해서 한 끼 식사가 6천 몇백만 원짜리가 있을까 했더니 그걸 뭐 보니까 나중에 뭐 44만 원 더 크죠.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얼마짜리 먹었는가? 김건희 여사가 데리고 간 그 청와대 대통령실 비서관 강남 그 아주머니는 식사를 뭐 했는가? 이런 것도 다 특검에서 다 내놔야죠.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직까지 그렇게 가는 건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이제 이준석 이제 개혁신당 의원은 생쇼라 가잖아요. 예. 그럼 역시 이준석 파이팅 최고예요. 네. 그리고는 이제 또 아무래도 김건희 이제 특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논의에 대해서 물타기다라는 지적을 하시는 분이 많던데 그 아니, 수사도 물타기죠. 지금 누가 보더라도 물타기고 쉬워져. 그러기 때문에 그럼 하려면은 아주 당군 할아버지 때부터 다 해봐라 지금. 그런 것 가지고 대통령이 집권 여당이 그렇게 치사하게 놀면은 안 된다 이거죠. 네. 네. 그러니까 외교가 망가질 수도 있다라는 지적들도 당연히 있던데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저는 잘 모르지만은 외교라고 하는 것은 서로 협상을 통해서 누가 간다 온다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외교부 장관, 문체부 장관 했다가 우리 정부에서 영부인이 가면 어쩌냐 하면 인도로서는 훨씬 좋죠. 좋습니다. 해서 받아들였는데 뭐 우리가 먼저 갔다 어쨌다 이런 건 아니죠. 그 모디 총리의 초청장이라는데 이번 보세요. 인도 선거에서 모디 총리가 3선 압승했다고 하죠. 압승했다고 예. 그러잖아요.
진짜 웃기는 거예요. 네, 이제 국회 개원을 했으니까 또 박지원 원장님한테 이제 개원과 관련된 있는 이슈도 좀 여쭤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의원님이시죠. 제가 아직도 원장님이 입에 붙어가지고. 예, 법사위 정보위 배정 받으셨잖아요. 예,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사형제도 발의하시겠다 이렇게 제가 입장 내신 거 봤는데, 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가 안 돼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민주당은 6월 7일까지 법대로 안 되면 그냥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민주당 예. 입장은 6월 5일 의장단 선출을 하고 아마 국민의힘 목 부의장은 공석으로 남겨두겠죠. 그리고 6월 7일 날 상임위원장 선거를 다 하겠다. 네, 국회법대로. 지금 현재 11대 7로 이제 제안을 했지만은 의석수에 도대체 국민의힘의 수석 부대표도 원내대표도 이제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한없이 끌려다닐 거냐. 지금 이 민생 문제를 남북관계를 아니 포항에 석유 천연가스도 그거 빨리 개발하는데 우리 국회가 뒷바라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능성 이런 것을 아직. 예. 위해서도 빨리 해야 된다. 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안 해주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확고한 입장은 만약 6월 5일 의장단 선출하고 7일 날 본회의를 열어서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18개 상임위를 독식해서 민주당으로 출범시키겠다. 그렇게 되면은 저한테도 위원장 자리 하나 올라나? 어디로 가십니까? 아이 제가 위원장 하면은 안 되죠. 시추니까 산자위? 산자위원장이신가요? 그 산자위는 소위 이 적과 꿀이 국회에서요. 흐르는. 적과 꿀이 흐르는 예, 말씀하신 바 의원인데 있습니다. 국토교통이 산자위, 보건복지 이런 데는 좋고 이제 법사위하고 저는 정보위를 갔으니까 지난 12년간 갔으니까 저 거기에서 잘해야지. 그런데 이번에 법사위 보통 라인업이 세더라고요. 베테랑들이 다 왔어요. 예. 그 중에 가장 최고는 박지원 의원님 아니십니까? 아니, 예. 그것은 아니고 예. 같이 팀플레이를 내가 잘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민주당 동료 의원들이 잘하게 팀플레이를 하자. 네. 근데 여당에서는 지금 운영이 그리고 이제 과방이 그리고 법사위를 다 가져가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국회의장을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추경호 원내대표가 하기도 했던데요. 뭐 그건 죄를 소환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것은 3당 체제였어요. 그리고 양당 공이 과반수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안철수 당이 캐스팅 보트에서 제가 아니다. 우리는 룰링 파티다. 이끄는 정당이다. 리딩 파티다. 이런 여당이라고 안 하고 리딩 파티다. 이끌고 가겠다 해가지고 원구성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가 1당이 국회의장 2당이 법사위원장 그때도 저희 안철수 당한테 더 좋은 상임위원장 우리는 의석수에 딱 3명인데 1명 더 가져라 했을 때 저는 그건 아니다. 원칙대로 하자 했는데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은 달라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범야권이 192석이에요. 그리고 상대는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거부권 개혁 입법에 대해서 무조건 거부해버리는. 그런다고 하면은 또 원 구성에 이렇게 안 된다고 하면은 승자 독식으로 하고 네. 그 21대도 지난 국회도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협상되면은 7개 상임위원장을 그쪽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니까 빨리 열자. 지금 말이죠. 32만 9,700명. 네, 그 사이에 박지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구독을 눌렀다라고 말씀하시는 댓글이 꽤 있습니다. 예.
자, Please. 300명 300명. 남았습니다. 지금 Please. 실시간으로 보시는 분들이 13,000명이거든요. 네. 이 중에서 300명만 구독을 누르시면 이제 박지원 의원님과 함께하는 방송에서 33만이 실시간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커피 한 잔씩 쏠게요. 오, 왜냐하면- 박지원 의원님이 커피 한 잔씩 쏜다고 합니다. 캡처해서 보내주세요. 자, 33만에 되시는 분. 아니 그래야 제 출연료도 광고비도 올라간다니까요. 예. 그러면 저 혼자 독식 안 해요. 이야, 예, 커피 좋아요, 댓글, 구독 누름요, 33만 가자. 지금 댓글 실시간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예, 이 지구당 논쟁 이야기도 좀 짚어보면 좋을 것 예, 같은데 예. 지금 여야 주자들이 다 이제 한마디씩 얹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이 논쟁은 어떤 건가요? 논쟁이 아니라 오, 855명. 자 박지원 이제 홈쇼핑 다시 시작됐습니다. 이제 150명. 우리 보좌관들한테 지금 전화해가지고 빨리 하라. 자 해남 완도 진도에서 지금 해남한도 빨리 진도 화이팅. 해남 완도 진도에서 들어오세요. 얼른 아, 실시간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70명 감사합니다. 남았다고 하네요. 예. 그런데 예.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자기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홍준표, 오세훈, 대구시장, 서울시장은 또 반대를 하고 네. 했는데 저는 과거부터 지구당을 부활해야 된다. 아. 그래서 평등한 권리를 주자. 이건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박이태 국회의장 때 그 박이태 의장이 자기가 오! 됐어요? 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감사합니다. 방금 33만 됐다고 합니다. 화이팅! 예.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박지원 의원님의 힘입니다. 예. 커피 달라고 다들 지금 커피 댓글이. 33만 장을 자, 33만 잔까지는 어려울 것 같고, 한 석 잔. 예. 할 쏠게요. 예. 예. 그런데 감사합니다. 예. 진짜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요 시사인 같은 정론지를 구독도 해주고 좀 구독자 주세요, 눌러주셔야지 지금. 안 되면 예. 안 됩니다. 예. 오케이. 저는 지구당. 예. 이제 지구당은 해야 된다. 박이태 의장 때부터 그렇게 했다가 이제 이게 돈 먹는 하마다. 그래서 국민의힘 전신 한나라당인가 이해창 총재가 차떼기 돈 받아가지고 이게 이제 20년 전에 오세훈법으로. 없었던 예, 거예요. 예. 자기들이 원흉이야.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깨끗한 정치 돈 먹는 하마 지구당을 없애자 해서 없앴는데 지금은 우리 국민들이 의식이 굉장히 선거법을 준수하고 정치인들로부터 돈을 받지 않는다. 뭐 식사도. 그러니까 제가 해남완도 진도를 가도 자기 것은 자기가 다 내요. 심지어 우리가 집회를 하잖아요. 네네. 서울역에서. 집회를 하면은 해남에서도 5만 원, 7만 원 다 걷어가지고 관광버스 전선에서 먹을 거 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지구당 위원장을 부활하자 하는데 저는 찬성을 합니다. 되게 우리 민주당에서는 찬성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 이야기가 그럼 더 굴러갈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그렇죠. 이제 예. 그러니까 어차피 22대 국회에서도 정개특위가 구성될 거예요. 예. 정치개혁특위가. 그러면은 그러한 데서 논의해가지고 정당법 같은 것을 개정하면은 네. 합의해서 할 거다. 예. 저는 이번에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뜨거운 법안이 종부세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네. 또 민주당에서 이제 개편 이야기 하니까 대통령실이 아예 없애겠다 이렇게 이야기도 했는데 그 논의는 이제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종부세 해당자예요. 오,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던 네, 것 같긴 하면 저는- 세 잔 이상 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파트 한 채를 몇십 년 전에 가지고 있지만은 종부세가 해당되는데 저는 종부세 폐지하면 안 된다. 가진 자가 세금 내야지. 응? 어떻게 아니 지금 이 서울의 그
좋은 아파트들, 비싼 아파트들 말이죠.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오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부세는 폐지하지 말고 무슨 뭐 세율 조정이나 뭐 할 수 있는 것은 손보더라도 폐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네. 관련된 논의가 이제 민주당 안에서 좀 활발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민주당에서 그렇게 활발하리라고는 생각 안 해요. 그러세요? 왜냐하면 예, 예.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소유주,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일가구에 대해서는 종부세 해당이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있었는데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그것은 원내대표 개인 의견이다. 네네. 여기에다 이제 우리 고민정 의원이 한번 검토해볼 만하다 하니까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게 잘 됐다. 폐지하자.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세수 결함이 얼마나 높아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가진 자들은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 이거죠. 네. 좋은 아파트에서 한 달에 집값 올라가는 게 얼마예요? 그렇더라도 저는 그 종부세 문제는 무슨 뭐 과표가 많이 올라간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조정할 필요는 있겠지만은 폐지 또는 축소 이런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또 다른 뜨거운 감자를 하나 더 여쭤보면 네. 지금 당원당규 개정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 연임을 염두에 두고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하고 실제로 의원총회에서도 친명계 의원으로 이제 지목되는 분이 이제 관련된 이제 이야기를 좀 논의를 수기해야 된다라는 브레이크를 걸었다는 보도도 나오더라고요. 바로 오늘 12시부터 이재명 대표하고 5선 그쵸, 식사를. 예. 6명하고 했어요. 거기서 이제 활발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네. 저도 할 말 다 했고 예. 다 참석자들이 다 할 말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말 내용을 기자들이 많이 전화 왔어도 얘기 안 했어요. 여기서 하시려고. 얘기 안 해야 돼. 여기서 단독으로 하시려고. 그것은 거기서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할 거니까 예. 당내 원내 소통인데 그래도 이게 무슨 뭐 대통령 비서실장 장관 국정원장 5선 의원이나 된 놈이 무슨 막 미주알 고주알하면 당연한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딱 한 가지 제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일부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가 연임돼서 당대표가 지방선거 전에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연장을 해서 지방선거를 치르고 한다. 이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부당하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했더니 전혀 사실이 아니래요. 그 부분은 사실이 아니다. 그건 검토도 안 됐다. 예. 그런 말도 안 나왔다. 그래서 그러면은 왜 그렇게 그런 보도가 나오고 오해가 있으면은 해명을 해주지. 그렇게 입 닫고 있느냐 하고 얘기는 했어요. 그래서 아마 발표를 해줬을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거 하는데 할 말을 다 했다. 그리고 서로 의견을 교환했기 때문에 대표가 지금 현재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당무위원 회의에서도 뭘 결정하려고 했는데 대표가 오히려 제동을 걸었대요. 더 소통해 가지고 하자.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번 주에 결정 안 될 가능성이 더 큰 건가요? 브레이크를 대표가 걸었으니까. 이제 예. 5선들하고 했으니까 뭐 4선, 3선, 뭐 초선, 재선 다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할 거다. 그런데 지금 대개 보면은 그 국회의장 또 원내대표 20% 가산에 대해서는 당권은 당원이, 대한민국 국권은 국민이 가지고 있잖아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우리 헌법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지만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중진들이나 재선들은 거의 반대하고 있다 하는 얘기가 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오늘 또 전달을 그렇게 했단 말씀이신 네, 거죠? 그래서 다 그런 아주
화기애애하게 잘 했어요. 그리고 이 대표도 그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설명도 하고 문제는 지금 현재 우리 권리당원들이 과거하고 달리 샤이하지 않고 나는 권리당원이다. 제가 돌아다녀도 그 말해요. 내가 권리당원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원들의 어떤 직접 문제는 해결해 주자 이런 것을 고민하고 있으니까 대표가 소통을 하고 또 의원총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박찬대 대표가 얘기했으니까 저는 그 기회가 있으리라고 봐요. 아. 그런데 그 전에 내가 예. 이런다 이야기를 저런다 하는 것은 예. 좀 거시기 하지 뭐. 그러니까 당원들과 33만이나 올라가 네. 기분 좋단 말이지. 당원과 꼭 그런 중진 것을 물어야 의원들 되겠어요. 사이에 약간 온도차를 확인하셨다. 이제 네. 이런 정도로 이해하고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1호 법안으로 사형제 폐지를 들고 나오셨잖아요. 1호 법안으로 사형제 폐지하겠다. 예. 그 어떤 고민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고 나오셨는지 보통 1호 법안은 굉장히 다들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까? 28년 전 예.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김영삼 대통령이 12월 말일 날 28명인가를 사형을 집행했어요. 그 후로 김대중 대통령은 사형 폐지론자이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지금 현재까지 윤석열 대통령도 2년이 넘었지만은 계산해 보면 28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본부에서는 10년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사형 폐지 국가로 네.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구라파에서는 EU 회원국이 되려면은 사형제 폐지가 법적으로 명문화돼 있어야 EU 회원국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도 28년간 집행을 하지 않았다가 하면은 물론 역대 이 국회에서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제안을 했지만은 본회의에서 통과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우리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한테 당론 발의를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우리 진성준 정책위 의장도 원칙적으로 사형제 폐지에 찬성을 하지만은 요즘 흉악범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고 우리 당에서도 어쩔지 모르니까 한번 물어보겠다. 그래서 발의는 이제 서명은 받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 그렇죠. 이 말씀이시네요. 예. 저 잠깐 나가지 마시고 저희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박지원 의원님이 뽑는 커피 쿠폰 누구한테 줄지 저희가 댓글창 남겨달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댓글. 예. 아, 그런데 이제 보통은 말씀처럼 흉악범죄 일어날 때는 보수 정부가 또 사형제 집행의 카드를 들고 나오기도 하고 고려한다, 그런데 검토한다. 못할 거예요. 못할 거라고 네, 보세요. 못해요. 예. 저는 못할 예. 거예요. 그리고 대개 보면은 대법관들이나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때 제가 할 때는 맨 먼저 질문이 사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제가 쭉 12년 인사청문회 때 하면서 보면은 그분들도 다 그 반대 의사를 가지고 있어요. 네.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님의 1호 법안이기 때문에 가지는 무게감이 더 큰 것 같아서 그래서 여쭤봤는데 4년 의정활동 동안에 그러면 또 이것을 하나의 성과로 가져가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통과가 듭니다.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번에 꼭. 그리고 영국의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한국 사무실에서도 굉장히 그 관심을 가지고 있고 천주교에서는 사형제 폐지를 하고 종로가 기독교 목사님들, 스님들도 굉장히 찬성을 하고 있으니까 사형제 폐지가 돼서 우리나라도 사형을 시킨다고 해서 집행을 한다고 해서 범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예전에 법무부 장관 시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긴 하던데 이제 또 붙어가지고 그런 논쟁을 또 하시면서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33만 된 기념으로 박지원 의원님이 이제 커피 쿠폰 3명에게 쏘기로 했는데요. 지금 댓글 남겨주시면 이 중에 골라서 박지원 의원님이 골라서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커피 쿠폰 댓글 좀 남겨주시면요. 바로 박지원 원장 의원님께서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생신이라고 해서 급하게 저희 제작진들이 방송 중에 생일 케이크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구독자분들도 함께 축하의 인사를 전해주시고요. 예. 자, 사실은 오늘이 아니라 6월 5일 날인데 네네. 하지만 오늘 아니, 생일이신 것으로 대통령이 축하난을 보내줬기 때문에 네. 그냥 오늘로 하고 또 6월 5일도 하고 예. 얼른 물어주시죠. 축하드립니다. 우! 오늘 축하할 일이 많네요. 박지원 의원님의 생일과 저희 구독자 33만. 예. Don't ask me about my age. 예,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니까. 네. 자, 저기 스마트보이 영보이 저희 박지원 의원님께 자, 커피 쿠폰 주세요. 생일 축하합니다. 댓글이 엄청 많은데 이 중에 골라주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쭉쭉 올려서 마음에 드시는 댓글 한 3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이메일 주소를 받아가지고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올라가니까 그냥 저희가 이만 이렇게, 고를까요? 예. 예. 저희에게 위임하시는 것으로 하고요. 예, 의원님 축하. 오늘 구독 독려해 주신 덕분에 저희도 또 한 번 올라가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제 감사합니다. 생일이 시사인 출연할 때마다 생일날로 정하겠습니다. 야, 그럼 다음 주에 오면은 34만 되는 예, 예. 자, 항상 생일 축하하면서 구독도 축하한다. 자, 예. 여러분, 이제 커피 쿠폰 저희가 그러면 위임해 주셨으니까요. 댓글 추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메일 남겨주시면 그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가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예, 박지원 의원님 오늘 저희가 축하할 일이 많아가지고는 조금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의정 활동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만은 독립지사 아들답게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장답게 야무지게 할게요. 네, 야무지게 앞으로 의정 활동도 계속 매주 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지원 원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지의 뉴스인 6월 3일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번 호 시사인을 보시면서 또 오늘 나온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거부권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주에 행사한 거부권 중에 하나가 전세 사기법입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들어가서 저희 김동인 기자 그리고 이은기 기자가 취재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저는 내일 오후 5시에 박성태, 장성철 두 분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방송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라이브 김은지의 뉴스인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오후 5시에 생방송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해 주시면 큰 응원과 격려가 됩니다.